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700만 명이 넘는 동아프리카인들이 팬데믹과 폭력 등으로 기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월드비전이 경고했습니다. 월드비전은 동아프리카 6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력, 홍수, 전염병 및 메뚜기 등으로 기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의 10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자선단체에 따르면 만약 국제사회가 동아프리카의 악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 또는 장기적인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2017년 통과된 다운 증후군 차별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법안을 넣고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기의 낙태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낙태 시술자들은 오하이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의 시행을 막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아기의 낙태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브라질이 기존 리오데자네이루에 세워진 예수는 구원자라는 동상보다 더 높은 새로운 예수 동상이 세워지고 있으며 올해 말에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수는 보호자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동상의 건설은 2019년에 시작됐으며 동상이 완성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예수의 동상이 됩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술라베시에 있는 동상과 폴란드의 스위보진에 있는 동상이 각각 172피트에 이른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여성 6명 중 5명이 전조 증상으로 두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회 소속 백신 안전팀 연구원은 어제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뇌정맥 동혈전증 CBSD를 겪은 18세에서 48세 미국 여성 6명의 데이터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명 중 5명이 혈전 발생 전 공통적으로 두통을 호소했고 두통과 더불어 구토, 발열, 오한, 근육통, 무기력, 호흡곤란 등도 호소했습니다. 두통을 호소하지 않은 한 명은 등 통증과 군데군데 멍이 생기는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여부에 대해 1, 2주 이내 다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살 흑인 남성의 실수로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미네폴리스 경찰 김 포터가 어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살 포터 경찰은 라이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려 했으나 잘못해 권총을 대신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와 라이트의 가족들은 라이트가 자동차 등록 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정차 명령을 받은 뒤 결국 총에 맞아 숨졌다는 점은 사법 제도가 흑인에 대해 얼마나 불공평한지 보여주는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9/11 테러 20년을 맞는 오는 9월 11일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끝없는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며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함께 아프간에 주둔해온 북대서양 제약기구도 몇 달 안에 병력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나토가 아프간에서 철군하면 탈레반이 득세해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철군 뒤 군사적으로 아프간에서 계속 관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외교적이고 인도적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아프간 정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정부 및 솔라윈즈 해킹 공격 등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정부와 정보기관 당국자를 포함해 개인 12명과 20여 개 기관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당국자와 외교관 10명을 추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시카고 경찰 총격에 의해 13살 애덤 톨레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된 비디오가 오늘 공개됩니다. 애덤의 가족은 지난 화요일 저녁 관련 영상을 받고 대중에게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투명성을 위해 목요일인 오늘 자료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시카고 경찰청에 맞아 숨진 13살 소년은 총격 당시 손에 총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영상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관리는 어제 잭슨 공원에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착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해 라이프 시카고 시장과 기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과학산업박물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작업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재단은 2021년 하반기에 센터의 예비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직접적인 건설은 8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프 시장은 센터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수년간의 검토 프로세스가 완료됐다고 발표하면서 착공 소식을 밝혔습니다. 다우너스 그로브 서버브에 본사를 둔 대형 영화관 체인이 오늘 모두 재개장합니다. 클래식 시네마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에서 15개 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극장이 리오픈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포함한 기타 안전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1년 이상 문을 닫은 후 다시 오픈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3,536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31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하면서 13만 8천 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8만 8,934명, 누적 사망자 23,86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전날보다 약간 내려간 4.2%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 외교부는 어제 일본의 핵 폐수 처리 때문에 세계가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며 일본의 일부 관리는 이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에게 먼저 마셔보라라고 비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건수와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무인 영업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 38도,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일부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4도, 밤 최저 기온 37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